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죽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무겁고도 민감한 질문,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예일대 철학자 셸리 케이건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말이죠. 자살은 비겁한 포기일까요? 아니면 존중받아야 할 마지막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바로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안경입니다. 먼저 합리성의 안경입니다. 과연 자살이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상태를 비교합니다. 지금의 나와 선택 이후의 나, 다이어트를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진 내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선택합니다. 이걸 두 상태 요건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자살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비교해야 하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자살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A 구간에서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B에서 D 구간은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살은 명백히 비합리적이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부 버리는 거니까요. 반면 이런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고통을 끝내는 자살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케이건의 주장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겐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리는 판단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살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처럼 너무나도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자, 이번엔 도덕성의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비도덕적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나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남기죠. 이건 자살을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하지만 케이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고통이 끝나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더하고 빼보면 꼭 자살이 최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건 절대적인 규칙이죠. 그런데 나는 타인인가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수술을 합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방과 싸우기로 동의했죠. 이처럼 동의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에 동의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케이건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살은 나 자신에게 가하는 행위이므로 나의 진정한 동의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셸리 케이건의 논리를 따라 자살을 해부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주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에서 자살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완벽한 정보를 가진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철학적 탐구라는 점입니다. 현실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케이건의 진짜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 겁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라면 삶은 그 자체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는 것.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치명적인 오판일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주변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식탐험가 이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